혹시 우리도 하면서 물음표를 던졌는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시작은 예. 대출 총량 규제. 제가 볼 때 한 1, 2년 안에는 나올 것 같아요. 대책이? 예. 뭐냐면 토지 공개념. 잠깐만. 아니, 그거 되게 위험한 발언이야. 네. 토지 공개념 도입 확대. 저 얘기 맞아. 이게 88 올림픽 때 할 거예요. 이 시나리오를 잘 보면서 앞으로의 시나리오 한번 계획을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원래 보통 하는데 오전에 그 헬리오 7억 폭락한 거 그거 방송하느라고 제가 좀 미뤘었죠. 네, 업데이트 하느라고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먼저 방송했습니다. 자, 매일경제 뉴스에 나왔는데 오늘 그 연휴가 길어가지고 부동산원에서 주간 동향 공표 안 할 줄 알았더니 오늘 했더라고요. 원래 목요일날 하는 건데 오늘 늦게 했네요. 보니까 어저께 작업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연휴가 껴 있어갖고 약간 데이터 신뢰도는 조금 떨어지긴 할 것 같은데 제목이 매일경제에서 뭘 인용했냐면 이게 가장 큰 뉴스였죠. 과천 집값이 88주 만에 하락 전환을 했어요. 강남도 오름세가 멈췄어요. 꺾인 건 아니고 거의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 같아요. 다음 주면 아마 마이너스 될 것 같아요. 자,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헬리오 폭락한 거 방송했잖아요. 날짜로 봤을 때 12일 날 계약된 거는 23일 날 이재명 대통령의 트윗 이후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보름 동안에 토어제 심사를 거친 다음에 계약이 된 거기 때문에 이재명 트윗 효과다. 요 방송했었죠. 그걸 잠깐만 말씀드리면, 자, 강남 3구와 용산구입니다. 이게 이제 3개월치 일간 데이터거든요. 최근에 송파구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구가 완전히 누웠어요. 서초구가 찔끔찔끔 이렇게 기울기가 완전히 누웠고 용산구는 아파트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급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여기서 송파구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요 하늘색 큰 서 있는 거 있죠. 이게 2월 10일이에요 2월 10일을 제가 기준으로 삼는 건 뭐냐면 그전에도 방송을 한 번 했었죠. 1월 23일 날 트윗 이후에 영향을 받아서 계약되는 거는 2월 10일 이후에 계약되는 거다. 왜? 보름 동안에 토어제 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여기를 잘 보세요. 송파구 어제 오늘 보세요. 어제 오늘 뚝 떨어졌죠. 이게 헬리오예요. 헬리오가 그 시가총액 송파구에서 1등이거든요. 전국적으로도 실질적인 1등이에요. 뭐 둔촌주공이나 원베일리나 그 다음에 또 뭐냐 그런 것들은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원베일리가 아니구나. 저기 포스트 아이파크, 개포주공 1단지죠. 걔네들은 아직 거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송파구에 몰려 있어요. 파크리오랑 헬리오랑 1등, 2등. 헬리오가 1등이죠. 실제로 3등, 4등인데 실제로는 1, 2등이에요.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 봐서는. 자, 송파구 보세요. 어저께가 여기였죠. 이게 연휴 기간이었다고.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으니까는 오늘 아침에 업데이트 하기 전에는 옆으로 누웠잖아요. 거래가 없으니까 연휴 동안에. 근데 거래가 딱 됐죠. 거래가 좀 늘었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뚝 떨어져. 뚝. 그 다음에 여기 서초구에 반레퍼가 팍 올랐잖아요. 탁 올랐습니다. 이렇게. 서초구는 팍 오르고, 자 보세요. 어제 오늘. 그 다음에 강남구는 찔끔 올랐죠.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어제 오늘. 그 다음에 용산구도 어제 오늘. 자, 송파구가 문제죠. 어제 오늘. 급락을 했죠. 근데 여기서만 하락한 게 아니라 요거도 하락한 거예요. 요거도 보세요. 이렇게 올랐잖아요. 송파구는, 그러니까 헬리오는 여기라고.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도 여기서 하락 거래가, 그 대신 이거는 이재명 트윗과는 상관이 없는 그 직전의 거래죠. 직전의 거래. 자, 어제 오늘. 자, 이제부터 방송합니다. 자, 오늘 업데이트한 걸 보면요. 오늘 692건이 신고가 됐는데 이게 6일치예요. 6일치. 연휴 전에 토, 일, 월, 화, 토, 일, 월, 화. 5일치네. 5일치니까 한 100 몇십 건씩 거래가 됐겠네요. 지난달 거는 261건, 이번 달 거는 419건. 그래서 누적으로 보면 서울이 4,794건 지난달. 이건 5,000건은 넘겠죠. 그다음에 지금은 이번 달은 1,184건. 이건 연휴가 껴갖고 좀 거래가 많이 안 됐겠죠. 그 다음에 평균 매매가는 10억이 아직 안 돼요. 월초 효과가 있어가지고 11억 정도는 아마 되긴 할 것 같은데 1년 전에 14억 되던 거에 비해서는 저가들만 주로 위로 거래가 되고 3, 40억짜리는 거래가 거의 끊겼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오늘 보세요. 과천을 볼게요. 다른 데보다도 이거 전국의 이번 달 거의 변동분이거든요.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올해 보면 부산이 마이너스고 충북이 마이너스고 이거 2월 달 겁니다. 2월 달. 그 다음에 인천은 거의 보합이고 서울, 경기도 소폭 상승이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에서 보면
송파가 마이너스 보이죠? 이게 헬리오라고 헬리오. 성동구도 마이너스고 중구도 마이너스. 대체로는 플러스인데 지난달보다는 상승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자,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시가총액 순으로 보면요, 쭉 보다 보면 여기 보세요. 영통구 마이너스입니다. 김포 마이너스예요. 시흥 마이너스죠. 자, 과천입니다. 과천도 마이너스죠. 과천은 거의 1년 반 동안 상승이었다가 딱 처음으로 마이너스 났는데 이거는 실거래가입니다. 부동산원에서 동향조사랑은 다르지만 결과는 같잖아요. 그러니까 제 실거래가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한지 알겠죠.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보고 부산도 하락이 더 많네 이번 달은. 대구도 그래도 수성구 달서구는 플러스인데 나머지가 마이너스고 광주는 플러스네. 광주 북구가 엄청나게 급등했네. 대전도 서구는 플러스 유성구는 마이너스. 울산은 대체로 뭐 진동폭이 좀 작고요. 경남은 대체로 플러스인데 마산 회원이죠. 마산 회원 여기가 마이너스가 났고요. 경북도 대체로 플러스인데 포항 남구랑 경주가 좀 마이너스 났네요. 그다음에 전라남도는 대체로 플러스인데 광양 무안이 좀 마이너스고 목포가 많이 올랐네요. 전북은 전북 이게 전주 덕진구가 많이 올랐고 나머지는 좀 별 볼 일 없습니다. 충남도 충남이면은 여기가 무슨 서북구인데 여기는 동남구고 충청남도 전주는 이제 하여튼 아산 플러스 동남 무슨 서북구 동남구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충남이 어디지? 충남은 그 6대 광역시에 포함 안 되잖아요. 그 도청 소세지가. 충북은 흥덕구 청원구. 충북이 좀 안 좋네. 대체로 마이너스네. 시가총액 상위 동네가. 그다음에 강원도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똔똔이고 제주도는 서귀포가 마이너스가 크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대체로 경기도가 시가총액 상위 동네는 분당, 화성 플러스고 하남도 플러스고 수지, 광명, 동안, 남양주, 덕양 다 플러스인데 여기서 과천이 마이너스라고. 시흥 마이너스는 그렇다 치고 과천이 1년 반 만에 이게 뉴스거리잖아요. 좀 이따가 부동산원 데이터 볼게요. 자, 요거 전국이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지난달의 등락에 비해서 이번 달의 등락은 상당히 적죠. 이거 월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얘가 더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달 3월 달에 신고되는 2월 달 거는 2월 중순 이후 뭐 이런 거 되면 여기가 상승률이 더 줄어들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서울은 송파구 마이너스는 아까 얘기했던 헬리오 때문이고요. 도봉구 마이너스, 성동구 마이너스, 중구 마이너스. 플러스인 그 25개구 중에 플러스인 구도 지난달의 상승률보다는 많이 떨어지죠. 그다음에 거래는 줄고 있고요. 취소는 거의 없어요. 요즘에는 작년에 작전 한번 다 해먹었기 때문에 지금은 세력들이 작전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이거는 평균 거래 금액인데 다 떨어지고 있죠. 평균 거래 금액이 강남 3구도 28억에서 20억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왜 고가가 거래 안 되니까. 그다음에 노원구도 보면은 저가가 좀 노도강 저가가 많이 되는데 이건 월초 효과 때문에 그런 거고, 서울도 14억 넘었던 게 지금 11억이 안 돼요. 이건 월초 효과 때문에 그런데 지금 9억 8천이거든요. 아마 11억까지는 올라올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거래 금액이 줄어들고 있죠. 즉 저가 아파트만 거래가 되는 거예요. 왜? 고가 아파트는 대출도 안 되고 하니까 거래가 안 돼. 자, 그다음에 이게 이번 달 건데 5억에서 10억 사이의 거래가 제일 많아요. 45%야. 그리고 20억, 30억 넘는 거 있죠. 전에는 다 20% 됐거든요. 20%. 지금은 1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20억을 기준으로 해갖고 이걸 합쳐보면 지난달에는 그래도 한 8% 정도 되죠. 이번 달은 5%밖에 안 돼요. 6%밖에 안 돼. 그 전에는요 20% 됐다고. 30억, 40억, 50억들이 얼마나 많이 됐어요. 신고가 나왔다고. 원베일리가 어쩌고 아리팍이 어쩌고, 그다음에 압구정 현대가 뭐 70억짜리가 5억 올랐다느니. 근데 요즘에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자, 경기도 봅시다. 이거 오늘 거거든요. 오늘 거. 자, 경기도에서 이번 달 것만 보면요. 아까 이거 봤던 건데 과천시 마이너스라는 거 보이죠? 지난달은 과천시가 플러스였다고. 지금 마이너스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요거 뉴스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 과천집값 하락 전환했고 강남도 오름세가 멈췄다. 서울 아파트 지금 2주째 그래도 강남구도 0.02에서 0.01 사실상 보합이래요. 과천은 1년 8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대요. 근데 자, 그러면은 방금 전에 봤던 거는 여기서 보는 거는 제 실거래가 데이터고 부동산원 데이터를 제가 좀 전에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자, 여기서 주간으로 가서 부동산원에 가서 여기 가서
쭉 내리면은 과천이 나오거든요. 과천 나와라. 여기 과천 나오죠. 과천 딱 누른 다음에 여기서 확대 차트를 누를게요. 그 다음에 다른 걸 다 지우고 이거를 2024년부터 할게요. 2024년부터 하면 그 다음에 이거 다 지울게요. 그 다음에 종가를 이렇게 바꿀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 좀 놓칠까?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얘가 상승으로 돌아선 게 2024년 중순부터 플러스로 돌아섰거든요. 그 다음부터 한 번도 마이너스가 안 났어요. 요거는 인덱스고 요거는 등락률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번 빠진 거 보이세요? 꺾인 거 보이세요? 이거를 이렇게 바꿀까요?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의 분기거든요. 이게 1분기야 1분기. 아직 3월까지는 안 갔지만 이게 사건이라고. 이게 사건. 거래량도 색깔이 바뀌었잖아요. 마이너스 색깔에서 플러스 색깔에서 마이너스 색깔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그러면 결국 뭐냐면 이게 2024년 그러니까 1년 반 전에 시작된 랠리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부동산원의 데이터는 약간 스무딩이 되는 게 있어서 한번 방향을 잡으면 그 방향대로 한참 동안 가요. 제 데이터는 실거래가 데이터이기 때문에 지난주 플러스 났다 이번 주 마이너스 났다 그러면서 추세가 바뀌는데 얘는 한번 마이너스로 들어서면 그 다음 또 마이너스면서 낙폭이 점점 커진다고. 이때는 상승폭이 커진 것처럼. 자, 그래서 오늘 나왔던 요 뉴스 과천 집값 하락 전환했다. 그 다음에 강남구도 상승세가 멈췄다. 이제 하락으로 전환할 직전이다. 그래서 실거래가까지 확인해 봤더니 똑같죠? 예. 그러니까 엘리엇의 실거래가 데이터는 틀릴 수가 없지. 그건 제가 하나 누가 하나 똑같은 계약서를 데이터를 다운받아 갖고 하는 거니까 결과는 똑같을 겁니다. 보니까 과천에서 이걸 잠깐 볼까? 과천에서 뭐가 빠졌나? 개별 종목을 보면 돼요. 개별 종목. 여기서 가서 개별 아파트에 경기도 가서 여기 과천시 있죠. 과천시 딱 보면 레미안 슈르가 지난달에 빠졌고 이번 달에 거래가 없고요. 위버필드가 빠졌구나. 위버필드가 딱 한 건 거래, 그러니까 한 아파트만 거래했거든요. 2월달 들어서. 그 다음에 거래가 끊겼어요. 마이너스로 바뀐 거 보이죠? 1.9% 마이너스가 커요. 이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여기도 마이너스가 난 것 같습니다. 자, 제 데이터는 정말 정확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요 정도로 국토부 실거래가 방송 마치도록 하고요. 웬만하면 오전에 할 텐데 이 매크로 돌리고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오전에. 제가 고생하는 거 인정해 주시면 1번. 그러니까 1번 엘리엇이 진짜 고생이 많다. 네가 고생이 많다. 1번. 야, 이 정도는 프로면은 그냥 눈 감고도 해야지. 2번. 3번은 뭐 할까? 3번 엘리엇 고생이 많다. 분명히 1번 쓰기 싫다면 3번 쓸 것 같아.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지난 2월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허제 해제와 3월 24일 확대 재지정을 기폭제로 서울 아파트 시장의 투기적 과열 양상이 격화되었고 시장 교란 행위도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부동산이 가계 순자산의 73.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좁은 국토와 한정된 토지에서 남들이 들어가 살아야 할 주거 공간에 투기를 하고 막대한 불로소득을 올리고 자랑까지 하는 시대는 하루빨리 종식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투기와 주택 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은 국민들의 주거 불안과 청년들의 근로의욕 저하, 사상 최악의 저출산 등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해 3월 이후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비정상적인 계약 해제 건수가 폭증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아파트 시장을 폭등시키는 것은 일상적인 100건의 계약이 아닌 신고가 한 건에 의할 때가 많기 때문에 투기 세력들은 쉽게 이러한 유혹에 빠집니다. 과거에도 신고가 허위 등록 후 후속 계약이 등록되면 슬그머니 이를 해제하는 등의 사례가 종종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조작함으로써 시세를 올리려는 부정한 작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를 감시해야 할 국가기관의 조치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고 그 실태조차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최근의 비정상적인 실거래가 대량 계약 해제 사태를 통계적으로 집계하여 과거와 비교하며 그 실태를 먼저 알리고자 합니다. 본 청원의 취지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신고가 허위 계약 등록 후 후속 계약 등록 시 이를 해제하거나 계약과 해제를 반복하는 자전거래 등 책임 있는 국가기관의 아파트 실거래가 조작 여부 실태 조사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허위 매물 등록과 시세 담합, 허위 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작전 세력 감시를 위한 금융감독원, 증권감독원과 같은 부동산 감독원 설립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본 청원을 계기로 국가 차원에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집값 폭등과 이로 인한 불로소득을 차단하여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